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어젯밤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합의점을 찾았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을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발표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앞으로의 현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병목 월간조선 편집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문한박 연대에 참여해서 같이 총선 승리로 이끕시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문 대표의 제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 문재인 전 대표하고는 같이 못 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길로 갈 텐데 지금 거기 가기까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나마나 안철수 전 대표는 또 뭐 애매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0개 혁신안을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뭐 낡은 진보 청산의 구체적인 방안, 뭐 무슨 비전 제시, 뭐 총선 승리 방안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대표가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무조건 공동 지도 체제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거기에 대한 보장, 본인이 제시한 혁신안에 대한 보장이 없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문재인 대표 체제와 본인이 그렇게도 비판했던 이른바 친노 패권주의 체제를 그냥 강화해 주는데 들러리 서는 역할밖에 못한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안철수 전 대표의 확실한 무슨 답과 실천 방안, 어떤 실천 프로그램을 듣기 전에 선뜻 문한박연대에 내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그러면 본인이 혁신안에 관해서 문 대표가 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들어가면 결국은 뭐 공동대표 또는 그 지분 3분의 1, 문한박 이렇게 3분의 1 그걸 노리고 지금까지 저렇게 얘기했던 거야? 라는 비판을 또 본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전 대표도 사실은 여기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또 안철수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결단을 내리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어제 그 두 분 회동 이후에도 그 전과 별 큰 차이가 없는 약간 답답한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안철수 의원이 이런 제안을 거절한다면 문재인 대표는 그야말로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아요. 결국에 문한박 연대 제안이 자충수였다 이런 평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은 결정을 낼 때는 과감하게 내린 적이 많습니다.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할 때도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선 때 단일화할 때도 후보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새정치연합하고 합당을 할 때도 전격적으로 합당을 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향후 꼭 오늘 회견에서 뭐 어떤 본인의 거취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향후에 이번 해가 넘어가기 전에 뭔가 결단을 시사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취재를 좀 해봤더니 문한박 연대에 대한 부분은 받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사석에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문재인 대표가 지난 3년간 정치하면서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다 뭔가를 요구한 적밖에 없지. 뭔가를 부탁한 적밖에 더 있냐. 이번에도 부탁한다 이런 건데 실제로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큰 키워드 3가지거든요. 낡은 진보 청산, 부정부패와 단절, 그리고 폭넓은 인재 영입. 그렇다면 이 3가지 정도가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로 있는 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의 사퇴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제안도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사퇴나 자신의 탈당이나 거취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문한박 제안을 결과적으로는 안 받는 것. 그러면 제안을 거절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취재 결과시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당내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해법은요. 문재인 대표가
사실 4.29 재보선 패배라든가 12.8 재보선 패배 뭔가의 선거에서 계속 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단 지고 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죠.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대위에서 통합전당대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선대위를 꾸릴 것인지 아니면 비상대책의 체제로 그냥 갈 것인지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책임을 지고 이선 후퇴를 해야 될 분이 이선 후퇴를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다시 또 다른 지도체제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당내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5개월간 어떤 버티기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야당의 어떤 친노 다수파의 어떤 개파 구도를 이대로 총선까지 가겠다. 이런 구도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제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건 뭐 여의도에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요.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플러스 농계를 줄여서 문계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돌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력 대선 후보들을 같이 그 역할 분담도 하고 책임을 같이 지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책임은 문 한 방에 같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문 한 방에 같이 지면 이 세 사람은 다음 대선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다른 주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친노 다수파들은 이미 다른 주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희정 충남지사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당대표직을 놓지 않고 총선까지는 가고 친노 다수파들을 공천하는 데까지 역할을 다하는 이런 어떤 역할 분담이 지금 현재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여의도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이제 총선 후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문안박연대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는 친노라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3분의 1 대표고 그렇죠? 이제 안철수나 박원순 시장은 사실은 밑에 그 뒷받침하는 세력이 없는 3분의 1 대표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 때 공천을 시작하면 누가 공천권을 가장 크게 행사하겠어요? 결국은 세력이 있는 쪽이 많이 선택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겉으로는 3분의 1이라는 뭐 비슷한 거 보이지만 실제는 친노 패권주의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 왜 이 두 사람을 끌어들여서 자꾸 문안박연대를 하려고 하느냐? 그건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일치하는데 총선 후의 책임론 때문이에요. 총선 전에 3분의 1 모양새를 가져가고 총선에서 뭐 이기지 못할 게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문재인 대표 체제로 혼자 가면 문재인 대표는 그때는 대표를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책임지고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에서 그 이번에 받은 거 지금 현재 의석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때는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4.29 재보선이나 뭐 무슨 이번에 12.8 재보선이나 이런 것처럼 적당히 이렇게 면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을 대비해서 그러면 그때도 이제 3인 공동체제로 가면 3인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기 책임을 희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전에 그 본인들이 하여튼 뭐 공천권을 최대한으로 행사하고 나중에 책임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로서는 일석이조의 제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제안을 다른 정치인들도 왜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선뜻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편집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책임론 전가 부분이 이제 비주류 측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표의 얼굴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비주류 측은. 그런데 거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책임을 나눠 갖게 되는 것밖에 안 된다. 불쏘시개다라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게 대체로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야권의 핵심 지지층이 호남인데 실제 호남의 현지 지역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문재인 대표의 우호적이지 않는다는 건 뭐 자명한 거고요. 그게 이제 사실상 수도권까지 북상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 분위기가 쉽지 않은 형국인 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3인의 공동체제, 그러니까 문안박 체제는 정치적 협의체일 뿐입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당 대표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예. 그럼 선관위에 모든 서류는 당 대표의 도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합의를 이루어내면 다행이겠지만 예. 만약에 어떤 인사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누구 의지대로 가겠습니까? 마지막에 결국 도장 갖고 있는 사람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어떤 책임은 공동으로 정치적으로 지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표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현직 광역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에 관련된 어떤 그 입장도 발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오늘 입장 발표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문한박 연대를 받지 않고 네. 다른 새로운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켜본 결과 다른 제안을 한들 문한박 연대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네. 다른 제안을 한들 그것이 소용이 있겠는가,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본인대로 본인의 지금까지 그 입장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문한박 연대라는 것에 대해서 딱 잘라 거절도 안 하고 그렇죠. 문한박 연대를 예. 하기 이전에 당내 혁신과 총선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날곤 진보 청산, 부패와의 청산, 그다음에 당의 무슨 비전 제신이 이런 얘기들을 쭉 할 거예요. 또다시 예. 해가면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라. 그걸 안 내놓고 자꾸 문한박연대 얘기를 하지 마라 하는 톤으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발표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로서 이거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분명하게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문 대표도 답답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그 혁신, 총선 승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왜 자꾸 문재인 대표가 피해가려고 하느냐, 이런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논의가 평행선상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문한박 연대 놓고 당내에서도 찬반 입장 엇갈려서 성명전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내 내용을 치유하기는커녕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미 문한박 그 카드를 내는 것 자체가 네. 이게 화합하기보다는 사실은 뭔가 이렇게 비주류나 이런 어떤 인적 청산, 인적 쇄신 카드를 진행하기 위한 친노 네. 다수파의 시간 끌기라고 보는 견해들이 비주류의 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수용이라는 적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 한 네. 이건 거절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한박 체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예.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단 안철수 전 대표가 생각하는 새정치연합이든 아니면 야권이 집권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자기 생각을 거기에 좀 더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미 당 밖에는 천정배 무소속 의원, 박주선 의원, 오늘 박주선 의원이 통합신당 추진위원회 발족식도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예. 이런 밖에서 지금 신당을 만드는 세력들이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한 서너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번 연도 안에는 하나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네. 지금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어떤 변화나 혁신 과정이 없다면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결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2일 날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고요. 네. 그렇죠.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예. 그럼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이 되면 완전히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질문을 요 시점에 하나 드릴게요. 네네. 탈당과 관련된 얘기들이 네.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안철수 전 대표가 받지를 않는다면 네. 그 이후에 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네. 그러니까 하위 20%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와중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것이 결국은 살생부로 받아들이는 의원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알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 그 즈음이면 당을 나올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지금 예. 여러 흐름들이 있는데 예.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탈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건 한 2단계 정도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그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에 상관없이 의원 한 서너 명 정도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상태로는 전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어떤 세력들을 형성해서 야권을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1차 탈당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선출직 공직자 그 평가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나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2차 결행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총선 전에 제3당이 하나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교섭단체에 준하는 한 20여 명 정도의 그러니까 밖에 지금 천정배 박주선 무소속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당과 통합해서 총선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사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분들이 성공할까 하는 생각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 아니에요. 물론 유권자들이 지지하면 성공하는 거지만 자, 지지하려면 명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김 교수께서 1차 탈당, 2차 탈당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명단이 확정되기 전에 탈당하는 분들은 어떤 그래도 일정한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소신에 의해서 탈당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당신 이제 나고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탈당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소위 총선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공직자평가위원회에서 이미 탈락 대상으로 확정된 분들 있잖아요. 탈락됐다고 거기에 반발해서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 동력을 현저히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회창 총재 시절에 한나라당이 허주, 김윤환 의원 등을 대거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서 민국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명단이 나오기 전에 명분을 만들어서 탈당하는 사람과 명단이 나온 뒤에 반발해서 탈당한 사람의 동력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유권자들도 그 전에 명분을 가지고 탈당하는 분을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자기 명단이 그래도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든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기하기 쉽다 이런 얘기. 그러면은 그 탈당을 하시는 의원들은 천정배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이제 밖에 천정배 의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박주선 의원, 그다음에 김민석 전 의원, 박준영 전 지사 뭐 이렇게 해서 한 4그룹 정도가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천정배 신당이 조금 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룹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해 안에는 거의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박주선 의원 장인상 조문에서 다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잘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결국은 탈당하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995년도 그러니까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을 때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이다. 시즌2로 보이는데 단지 그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유력 대선 주자이고 거의 호남의 맹주라고 할 수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당을 창당하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던 그래서 15대 총선에서는 79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다른 게 유력한 지도자가 있느냐 뭐 이런 또 반문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때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핵심 지지층의 요동이 심하다. 그러니까 역대 야당 대표 중에 핵심 지지층 호남 민심으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못 받는 대표도 사실 없었거든요. 이런 점들이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얘기하면 사실은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여부예요. 만약에 저 4그룹이 다 합쳐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선 주자급은 솔직히 말해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합류를 하게 되면 신당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합류 안 하게 되면 그 신당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참 일각에서는 천정배 신당을 어떤 분들은 천당이라고 부르던데 천당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월간조선 편집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